먼저 굉장히 거창하지만 AI가 그리는 제조업의 미래에 대한 저의 가장 좀 약간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작을 해야겠죠. 제조업이 뭘까요? 굉장히 좀 거창한 질문인데, 제조업이 뭘까요? 그쵸.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저는 뭔가 이런 거창한 질문을 받았을 때 좀 귀납적으로 생각하면 쉽다고 생각하는데, 제조업 하면 그러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기업. 삼성 중에서도 아마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이런 데가 있을 거고, LG도 화학, 뭐 에너지 솔루션, 현대차도 뭐 자동차가 있을 거고, 모비스가 있고, 이런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일은 일단 첫 번째로 물건을 만들죠. 그리고 물건을 팝니다. 그래서 물건을 팔아서 결국 수익을 내고자 하는 게 제조업이죠.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 건데 사실 생각보다 수익을 낸다는 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많이 만들어야 될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일단 물건이 좋아야 사겠죠. 물건이 좋아야 얘를 비싸게 팔 수 있을 거고, 내가 얘를 최대한 싸게 만들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품질은 최대한 똑같아야 될 겁니다. 그죠? 이걸 고민하는 게 제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일하는 분들은, 이거 다 깨졌네요. 그 안에서 이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이제 자기 전문 팀이 나눠져서, 나는 좋은 제품을 만드는 걸 할 거야 하는 그 팀이나 부서가 계시고, 아니야, 나는 어떻게 하면 얘를 좀 많이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많이 만드는 와중에 좀 최대한 품질이 어떻게 하면 좀 비슷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나는 이걸 최대한 싸게 만드는 방법을 좀 고민하고 싶어, 이런 걸 고민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사실 입장 바꿔서 제가 거꾸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잘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페이지 보셨죠? 이미 다 지금 보고 계셔가지고 사실 안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뭔가를 알게 되는,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리고 확실한 방법은 직접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창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고, 어차피 진짜 창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상상으로 제가 저 PPT 만들 때 밤에 좀 배가 고팠거든요. 그래서 피자집을 만들어 보자. 피자집을 만들어서 피자를 만들어서 최대한 싸게 만들고 좋은 피자를 만들어서 많이 만들고 팔아서 이윤을 남긴다. 이게 제조업이잖아요. 그래서 10년 전에 석종엽이, AI를 모르던 석종엽이 피자 가게를 창업했으면 어떻게 했을까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러신 분 그냥 바로 손 들고 얘기하시면 돼요. 이 정답이 일단 아닙니다. 저도 그냥 제 생각을 한번 그려본 거예요. 첫 번째로 커피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피자를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피자가 이제 주문이 들어올 건데, 전화해가지고 피자 주세요라고 하지 않잖아요. 뭐 포테이토 피자 주세요, 고구마 피자 주세요, 이런 주문을 하시잖아요. 요걸 띄워놓으시면 약간 요거만 보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머릿속에서 같이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메뉴 개발을 해야 된다. 이 메뉴 개발은 어떻게 할까? 그러면 약간 목표 맛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나는 포테이토 피자를 만들 거야. 저 팀이 일단 있겠죠? 저거만 이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실 건데, 나는 포테이토 피자를 만들 건데 맛이 어땠으면 좋겠어 라는 목표가 있을 거고, 그럼 계속 재료를 바꿔보겠죠? 도우 바꿔보고, 그 안에 들어간 치즈도 바꿔보고, 양념 바꿔보고, 뭐 감자도 강릉에서 한번 사보고 어디서 한번 사보고 해서 바꿔가면서 계속 실험을 해보고, 내가 원하는 맛이 나올 때까지 한번 실험을 해볼 겁니다. 첫 번째로 메뉴 개발을 하자. 두 번째, 자, 그럼 이제 포테이토 피자랑 고구마 피자는 만들어졌는데 이제 주문이 오겠죠? 그럼 뭐 해야 되죠?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제 만드는 것만 잘하는 사람이 필요할 건데, 이게 이제 만들면 되잖아, 이러실 수 있어요. 생각보다 근데 상상을 해보시면 쉽지 않습니다. 뭐가 쉽지 않냐면, 제가 피자집 가서 종종 드는 생각인데, 화덕 피자 같은 데 가면은 옆 테이블 이렇게 먹는 거 보고 되게 맛있겠다 해서 똑같은 걸 시켜요. 이상하게 내 거만 되게 작아 보이지 않아요? 저만 그래요? 그리고 저는
저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거든요. 다른 메뉴 같은데? 그래서 생각보다 똑같은 피자를 계속해서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거는 메뉴를 개발할 때부터 같이 고민을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잘라서 똑같은 그 그람 수가 들어가고 재료는 어떻게 균일하게 만들어줄 거고, 이런 고민이 제품 개발할 때부터 들어갈 거고. 그래서 저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피자 가게를 창업했으면 한 단계를 더 집어넣을 것 같아요. 너도 잘 못 믿겠어. 마지막에 검사하는 사람도 필요해. 왜냐면 나 같은 컴플레인이 또 들어오면 안 되니까. 최대한 똑같이 만들어주게, 뒤쪽에선 이제 검사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이 사이즈가 맞는지, 이 무게가 맞는지,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햄 개수는 똑같이 들어가 있는지, 치즈 양은 또 치즈가 굉장히 좀 약간 내 거만 작다 뭐 이런 느낌 좀 있지 않으세요? 이상하게 항상 제가 시키는 것만 치즈가 적은 것 같아가지고 치즈는 똑같은지 이런 걸 고민하는 분이 또 필요하실 것 같고요. 요게 또 재밌는 포인트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옛날에 창업하려고 할 때, 아니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 만들면 되지, 그러면 1등 하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서 또 한번 상상을 해보면 전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피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1000만 원이야. 이게 장사가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저 가격이라는 것도 사실 그 최적의 가격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포테이토 피자는 동일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10,000원으로 파는 게 내 그 매출 또는 수익을 가장 극대화할 거냐, 20,000원으로 파는 게 더 극대화될 거냐, 이게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얼마에 팔 건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 프로모션을 해서 뭐 할인권을 뿌릴 건지, 이런 걸 또 전문적으로 고민하는 분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여기서 끝일까요? 요즘에 그 백종원 님이 되게 많이 욕을 먹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현재 상황은 잘 모르지만, 그 전에 그 백종원 님이 돌아다니시면서 그 가게 돌아다니면서 컨설팅을 해주신 적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때 되게 그 영상을 보면서 재밌었던 게, 맛에 대한 컨설팅도 하시지만 저 재고 관리 얘기를 엄청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저게 다 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은 좋은 물건을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데 싸게 만드는 게 엄청 중요해요. 왜냐면 최종 이익은 내 매출에서 그 로스를 다 빼는 거예요. 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판매를 잘하고 엄청 많이 팔았어도 저 재고 관리를 못하면 그 사업은 망합니다. 그래서 재고 관리하는 분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재고 관리는 그럼 뭐냐면, 상상을 해봤을 때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저한테 만약에 재고 관리를 하라 그러면 일단 수요 예측을 할 것 같아요. 피자가 얼마나 팔릴까? 그렇죠? 그러니까 재고 관리의 그 포인트는, 목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고를 최소화하자거든요. 왜냐하면 재고가 많아질수록 비용이 커집니다. 그리고 그 약간 그 맛있는 피자집 가면은 냉동시켜서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냉장 상태에서 보관을 하거든요. 오래되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사업을 성공시키려면은 일단 재고 관리하는 분까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저한테 창업을 하라고 하면은 상명 화덕 피자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이런 팀을 만들 것 같아요. 제가 CEO라고 치고, 아니면 저희 교수님이 CEO라고 하고, 최소한 그 메뉴 개발을 하는 연구 개발 팀 또는 연구 개발 하시는 분이 필요하실 것 같고, 제작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 또는 그 알바나 직원을 계속 고용해서 똑같은 그 피자를 만들 수 있게 가르쳐 주시는 전문가가 필요하실 것 같고, 그렇게 만든 피자를 그러면 얘가 잘 만들어졌는지를 검사하는 전문적인 팀, 품질팀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잘 만들어졌으니까 얘를 얼마에 팔면 적당할까를 고민하시는 판매 전문가가 필요하실 것 같고, 제가 SCM이라고 쓴 건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그냥 재고 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고 관리, 그 재고가 가장 그 낮은 선에서 부족하진 않으면서 유지가 될까를 고민하시는 분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AI의 시대잖아요. 이제 여기까지가 전통 제조업. 그러니까 여기까지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전통적인 제조업들은 여기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회사를 가도 저렇게 연구개발을 하는 팀이든 뭐 센터든 엄청 큰 조직이든 연구개발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제조만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첫 그 사회생활을 제조하는 곳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연구개발을 하는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셈인 거죠. 그리고 어딜 가도 그 품질 관련된 분이 계시고 팀이 계시고 저게 뭐 제조랑 합쳐져 있을 수도 있고 따로 떨어져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품질팀도 항상 존재하고 판매만 고민하는 조직이 계시고 그 재고 관리만 고민하는 조직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10년 뒤 현재로 돌아와서 이제 AI를 좀 쓸 줄 아는 석종엽이 다시 피자 가게를 창업한다면 어떻게 할까를 좀 고민을 해봤어요. 이게 정답이 없습니다. 진짜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약간 만들면서 되게 신났던 게 진짜 이렇게 창업할까? 이런 생각하면서 되게 신났었는데 뭐야 여기 원래 피자예요. 그래서 피자랩 이름은 뭐 피자랩이라고 치고 자 기존에 CEO 있고 밑에 팀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존엔 어쨌든 저런 5팀을 가지고 운영하던 피자 가게였는데 자 CEO 석종엽이 이제 AI를 되게 많이 알게 돼서 얘를 궁극적으로는 그러면 팀 다 없다고 하고 CEO는 나 혼자인 상태에서 저 피자 가게를 동일한 퀄리티로 또는 훨씬 더 좋은 퀄리티로 운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여기 진짜 그냥 고민을 해본 거예요. 제가 뭔가 지금 오늘 강연을 하면서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본 건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면 그냥 바로 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고민하면서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저는 뭐가 마음에 안 들었냐면 이 과정에서 사실 저 과정 안에 들어가서 생각을 하면 잘 뭔가 이렇게 뭐 그렇게 하겠지. 앞에서 메뉴 개발하고 만들고 검사하고 하면 되지 하는데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 왜 이렇게 하지? 라는 게 있어요. 뭐부터 떠오르시나요? 기존 방식에서 기존 피자집에서 난 진짜 이게 되게 마음에 안 들었어 이런 거 없으세요?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그 와이프랑 쌀국수를 먹으러 갔다가 이런 거 있잖아요. 쌀국수가 그 소고기 들어가는 쌀국수가 있고 뭐 닭다리 들어가는 쌀국수가 있고 매운 육수가 있고 무슨 육수가 있고 이랬잖아요. 근데 나는 이 소고기 쌀국수에 소고기 빼고 요거만 건져오고 저 매운 육수 가져오고 여기에 닭다리만 추가하고 이렇게 해서 좀 내가 원하는 메뉴를 먹고 싶은데 메뉴가 정해져 있어. 그리고 거기에다가 난 꽃배기 먹고 싶었는데 사이즈 업도 없고 그래서 이제 계속 막 와이프 거 뺏어 먹고 결국 하나 더 시켜서 3개 먹게 되고 이런 상황이 이제 저희는 맨날 반복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뭐 먹으러 가면 와이프한테 맨날 하는 말이 난 진짜 이거 이해가 안 간다. 이거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만들어줄 수 있는 시대인데 이거 왜 안 만들어주는지 모르겠다 해서 고민을 해봤어요. 이거 만들면서 이게 안 될까? 이거 약간 제가 자료를 그래도 만들어 왔으니까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우선 페인 포인트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갔던 거 아니 왜 모든 피자는 메뉴가 정해져 있어야 돼? 나는 포테이토랑 고구마랑 섞은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이런 피자 먹고 싶어. 또는 내가 잘은 모르겠는데 내가 레시피를 만들어줄 수는 없는데 일단 A 메뉴는 너무 느끼하고 B 메뉴는 너무 매워 이럴 수 있잖아요. 약간 느끼함은 좀 줄이면서 좀 뭐 매운 거 좀 낮추고 달달함은 저 높이고 싶어. 이런 고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목표는 오케이 그럼 우리 피자 가게는 메뉴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고객이 주문을 할 때 포테이토 피자 라지어가 아니고 저는 뭐 느끼함은 5 정도에 매콤함을 한 8로 늘리고 뭐 치즈에서 나오는 무슨 맛은 뭐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주문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제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얘를 AI로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혹시 제가 여러분이 얼마나 아시는지를 몰라서 요즘에 딥러닝 쪽 공부를 다들 하시나요? 딥러닝 아신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되겠죠? 좋습니다. 딥러닝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데이터 드리븐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딥러닝을 쓰려면 일단 무조건 데이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연구라는 건 딥러닝의 알고리즘을 조금 바꾸면 얘가 성능이 얼마나 높아질까 이런 걸 고민하지만 실제로 얘를 솔루션으로 만들 때는 압도적으로 데이터 퀄리티가 성능을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만들고 싶은 거
고객이 어떤 맛을 요청하면 그 맛을 내는 피자를 만들자. 이게 내 목표. 그러면 이런 모델을 만들려면 나는 어떤 데이터셋이 있으면 될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그 모델이 입력이 X로 들어가고 딥러닝 모델이에요. 이 딥러닝을 뭐 MLP로 하든 트랜스포머로 하든 그런 건 뭐 그때 가서 고민을 하면 되는 거고. 일단 이 모델의 입력은 어떤 그 맛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도우 종류라든가 도우의 두께도 있을 거고 햄의 종류, 햄의 개수, 치즈의 양, 치즈의 종류 이런 것들이 모델의 입력으로 들어가야 될 거고 출력은 어떤 뭐 매운맛 뭐 1부터 10, 느끼한 맛 1부터 10, 단맛 1부터 10 요거를 데이터로 만들 수 있으면 되겠다. 이 데이터 어떻게 만들 건데? 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로 제일 단순한 방법 실험해 본다. 그죠? 그 연구개발팀 아까 있었잖아요. 아마도 그 더본 코리아 이런 백종원님 그 큰 회사를 가면 그런 연구개발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계시겠죠? 그 농심 이런 데 가면 아마 신라면 같은 거 개발하기 위해서 계속 스프 바꿔가면서 계속 실험하실 거예요. 그걸 데이터화 하자. 그러면 어떤 데이터가 만들어지냐면 이런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자, 첫 번째 실험은 그 A 도우를 써서 A 햄을 썼고 여기 엄청 많겠죠, 변수가. 요거 그냥 요 정도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는 재료. 그러면 이제 피자를 만들 때 피자 맛에 영향을 주는 게 또 뭐가 있나요? 재료 말고. 공정. 그죠? 몇 도로 몇 분 구울 건데 에 따라 맛이 달라질 거잖아요. 이거를 내가 계속 실험을 할 때마다 전부 다 데이터로 제작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맛은 어떤 뭐 센서가 있다. 저 잘 몰라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맛을 센서로 측정해서 정량할 수 있다 하면은 내가 했던 모든 실험을 다 데이터화하고 저 데이터가 쭉 쌓였다고 가정을 하면 뭐가 될까요? 뭐가 가능해질까요? 자, 데이터가 X가 있고 Y가 있어요. 얘가 전부 다 이제 매핑된 데이터셋이 쭉 만들어졌고 딥러닝 모델을 학습을 한다는 건 일단 예측 모델을 학습을 할 거니까 X를 입력받으면 Y를 예측하는 딥러닝 모델을 학습을 하겠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X가 입력으로 들어가서 Y를, 그러니까 이거 맛이 어때? 를 예측하는 게 아니고 이 맛을 내고 싶어. 그러면 얘 어떻게 만들어야 돼? 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딥러닝의 학습을 한다는 건 뭔가요? 결국 X랑 Y를 연결해주는 어떤 그 펑션을 찾는 거거든요. 기존에는 사람이 찾았던 걸 내가 그냥 데이터 엄청 줄게. 얘네 두 개가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는지 함수를 찾아줘. 딱 딥러닝이잖아요. 그 말은 그 함수에 인버스가 있겠죠. 역함수를 찾으면 됩니다. 이 방법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진짜로 그 인버스가 가능한 형태로 함수를 구성을 하든 아니면 뭐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서 거꾸로 찾아가든 인버스 프로블럼을 푸는 방법은 많을 거니까. 그래서 그냥 나이브하게 생각했을 때 오케이 데이터셋 이렇게 만들고 X를 넣었을 때 Y를 예측하는 모델 만들고 근데 얘는 인버스를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거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고객이 Y를 나 이런 맛을 원해요 를 입력하면은 그럼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가 나오겠네. 이게 재밌잖아요.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말이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저는 지금 그 에너지 솔루션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을 원래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 고객은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배터리 회사니까 고객이라고 하면 뭐 전기차, 현대기아차나 테슬라나 이런 고객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그 작은 배터리를 사시는 고객들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그럼 기존의 연구개발을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고객분들에게 그러면 좀 더 좋은 어떤 효과를 주려면 AI를 써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은 이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를 고민합니다. 그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랬을 때 당연히 여기서 끝나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재미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까지지만 이게 회사라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럴 수 있잖아요. 다 좋아. 근데 데이터셋 만드는데 한 10억 들어. 왜냐면 계속 실험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거 만든 데이터 가지고 모델 학습하는데 GPU 사용하는 데만 한 2억 들어. 그리고 시간은 한 1년 반 걸려. 이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제 기대 효과를 따져봅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면 말이 될 것 같아. 그런데 그거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얼마나 들어?
시간은 얼마나 걸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얻게 되는 건 뭔데? 그거 비용으로 계산해 볼 수 있어? 했을 때, 이거 대박이겠는데? 는 뭐죠? 내가 잃는 건 많이 없어. 데이터셋도 금방 제작할 수 있고요. 또는 이미 있고요. 그리고 모델도 굉장히 간단해요. 바로 학습할 수 있어요. 한 몇 달이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비용이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저게 완성되면은 우리 매출이 뭐 몇 배가 늘어날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대박인 거죠. 그리고 당연히 그런 게 많이 없죠. 그런 걸 이제 계속 고민하는 게 AI 솔루션을 개발하는 사람의 어떤 하는 일이자 의무이자 뭐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저거 만들면서 너무 신나가지고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피자는 아무리 맛있는 피자도 식으면 맛없어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항상 배달을 시켜보면은 많이 식어 있어요. 저는 그게 항상 불만이었거든요. 아니 이걸 이렇게 쉽게 해서 배달을 해주면 어떡해. 내가 차라리 뭐 배달료를 한 2,000원이라도 더 낼 테니까 이거 좀 따뜻하게 해서 보내야지. 이러면 내가 먹는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또 생각을 해봤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바로 앞에 있어. 내가 3분이면 배달할 수 있는데 얘 때문에 굳이 막 2,000원짜리 이 보온 또 박스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싸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망해요. 그래서 또 한 생각. 그러면은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는 얼마나 먼지 그리고 바깥이 얼마나 추운지에 따라서 이 사람에게 지금 이 상황에 맞는 적절한 그 보온 팩 같은 걸 만들어주면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는 내 목표는 어떤 그 피자가 가장 맛있는 온도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만약에 이제 그 만든 직후에 피자가 75도라고 하면은 연구를 해봤더니 야 사람이 먹을 때 피자가 가장 맛있는 온도가 50도래. 가 이제 증명이 됐다 치고 그럼 이제 제가 고민했던 포인트는 그러면은 좀 똑같은 문제가 됐어요. 내가 원하는 거 피자가 도착했을 때 50도였으면 좋겠어. 그러면 얘가 50도가 그러니까 도착했을 때 50도려면 포장 어떻게 해야 돼? 가 이제 궁금한 거죠. 그래서 그럼 이제 포장을 하는 또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2가지 종류의 그 백이 있다고 치고 이 안에 뭐 보온을 위한 어떤 뭐 핫팩 같은 게 넣을 수 있다고 치고 그럼 내가 얘를 현재 온도는 몇 도인데 거리를 보니까 여기는 15분 거리고 그럼 내가 이 상황에서는 어떤 배달팩을 쓰고 그다음 뭐 보온재를 얼마나 넣어야 딱 도착했을 때 50도가 될까를 계산할 수 있으면 이게 정말 수지타산이 맞냐는 이후에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가능하겠는데? 그리고 얘는 시뮬레이션이 됩니다. 얘는 실제로 많은 회사에서 이런 말하자면 열 해석이잖아요. 그러니까 팩이 있는데 이 팩 안에서 피자에서 열이 계속 발생할 거고 이 열이 분당 얼마로 빠져나가는지는 이제 계산이 되니까 이건 미분방정식을 풀어보면은 15분 뒤에 몇 도가 되는지가 계산이 되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셋은 그냥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되겠네. 그럼 시뮬레이션 그냥 돌아가면서 데이터가 쭉 쌓이니까 뭐 한 10만 개, 100만 개 정도 쌓으면은 또 학습이 되겠지? 이거 좀 말이 되는데? 이런 생각을 또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럴 수 있잖아요. 그 재고 관리 측면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일단 수요 예측을 한번 해보자. 왜냐면 재고 관리를 하려면은 얘가 내일 그리고 모레 또는 이번 주 안에 몇 개가 팔릴지를 알아야 선주문을 하잖아요. 갑자기 많이 팔리면은 재고가 부족해서 못 파는 상황이 발생할 거고 생각보다 안 팔리면 이제 재고가 남아서 얘를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판매량을 예측할 수 있을까? 요게 혹시 관심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요즘 또 되게 핫한 주식 가격 예측이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죠? 미래의 가격이 어떻게 될까를 예측하는 것. 미래에 피자가 몇 개나 팔릴까를 예측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예측하려면 어떻게 할까? 그걸 또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피자 판매량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이 뭘까를 고민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냥 잠깐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월요일이냐 금요일이냐 토요일이냐는 확실히 다를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상식적으로 뭔가 금요일, 토요일이 많겠죠? 그리고 공휴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수요일인데 공휴일이야. 이럴 때도 많을 수 있고, 그리고 날씨가 너무 더워, 추워. 이런 것도 영향을 줄 거고, 비가 와, 안 와. 이런 것도 영향을 줄 거고, 또는 우리 가게에서 어플을 만들었는데 이 활성 사용자 수가 높아질수록 당연히 그 수요가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내가 매일매일의 매출량을 기록을 해놓으면 일단 첫 번째로 판매량 예측이 되겠다. 그죠? 이거는 아까랑 했던 얘기랑 반대죠. X를 집어넣으면 Y가 나오게 모델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나 지금 이런 상태야. 무슨 요일이고 온도는 몇 도고 날씨가 어때? 이걸 모델에 입력하면은 너 그러면 내일 판매량 몇이야? 이걸 예측할 수 있겠네. 플러스 이게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 딥러닝이라는 게 X랑 Y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 함수를 찾은 거다. 그래서 X에서 Y로 넘어갈 수도 있고 Y에서 X로도 넘어갈 수 있다 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얘를 보시면 나 판매량 예측해야지 라고 데이터셋을 만들었는데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사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얘를 많이 팔게 만들고 싶은 건데 자, 얘 X잖아요. 판매가가 내가 그 A 메뉴 피자를 개발을 했는데 얘를 얼마에 팔면 얘가 최대화 될까? 그죠? 얘에 따라서 얘가 달라지죠? 근데 어차피 나는 저 함수를 알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건 맥시마이즈 판매량이고 이 판매량을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는 그럼 얘가 어떻게 변해야 돼? 를 계산해보면 최적의 판매가를 또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갑자기 막 창업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거 만들면서 이거 대박 나겠는데? 이러면서 막 생각했었는데. 물론 이제 기대 효과랑 이제 손실 비용 이런 거 다 따져봐야겠지만. 그래서, 저는 똑같아요. 피자 가게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왜냐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보안이기 때문에. 배터리 기업이든 자동차 기업이든 뭐 반도체를 만들든 뭐 핸드폰을 만들든 그 안에 제조기업에서 일하는 모든 AI 개발자 또는 AI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분들이 어떻게 하실까? 이걸 이제 페인 포인트 분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우리가 그럼 얘를 만들 수 있을까? 얘를 만들려면 그럼 데이터셋이 있어야 되는데 이 데이터셋은 만들 수 있을까? 데이터셋 만들면은 데이터셋은 몇 개나 만들어야 어떤 모델이 가능할까? 그 모든 게 다 되면 이제 이런 걸 기획이라 그러죠. 다 될 것 같아. 기대 효과도 뭐 이거 만들면 막 매출은 막 몇 배가 될 것 같은데 손실은 얼마 안 날 것 같아. 이 모든 게 다 이제 계산이 되면 실제로 데이터셋을 만드는 작업과 모델을 개발하는 작업 그리고 이 모델을 내 PC에서만 쓰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제 저희 입장에선 고객이 저희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 팀 이런 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기존 회사에 있던 연구개발 팀 분들에게 가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고객분들에게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드리고 실제로 쓸 수 있게 해드려야 되니까 고객님이 쓰실 수 있는 환경에 디플로이까지 해드리고 얘가 잘 운영되게까지 만들어드리는 것이 저는 AI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타이밍에 약간 혹시 이 타이밍에 저는 더 좋은 생각이 있는데요. 한번 해보실 분. 되게 간단해요. 아니, 나는 피자 먹을 때 이게 굉장히 불만이었어. 이거를 이렇게 해보고 싶었어. 근데 이거 이렇게 하려면은 데이터가 이렇게만 되면 될 것 같아. 모델은 상관없고, 왜냐면 모델이라는 건 그냥 X랑 Y를 매핑할 수 있는 함수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랬을 때 이 정도 효과가 날 것 같은데요? 라는 혹시 좋은 아이디어. 치킨 쏩니다. 배민 쿠폰으로. 아주 심플하게.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치킨값 굳어요.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시죠? 자, 그러면은, 저 넘어가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을게요. 혹시 생각을 하시다가,
끝날 때쯤 해가지고, 나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으시면은 치킨 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진짜 요즘에 그런 게 돼?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퍼블리시된 논문 위주로 해서 요즘 실제로 이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라는 걸 좀 가져와 봤는데요. Materials Discovery, 그러니까 신소재를 찾는데 딥러닝을 스케일링 하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저희 배터리 업계에서는 여러분 지금 쓰고 계신 배터리가 아마 거의 90% 이상은 리튬 이온 배터리입니다. 그 말은 리튬 이온을 쓰는 배터리라는 건데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차세대 배터리? 무슨 막 전고체 배터리, 리튬 황 배터리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걔네는 배터리의 소재 자체가 달라져요. 그쵸? 근데 그냥 황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엄청 작은 그 분자 단위에서 이 분자를 정말 배터리에 쓸 수 있는 거야? 라는 것부터 탐색을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 무기물이라는 게 사실상 경우의 수가 무한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걸 다 실험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AI가 뭘 하고 있냐면 각 그 무기 물질마다 얘의 어떤 특성을 전부 다 실험을 한 데이터셋을 만들고요. 그러면 똑같은 얘기죠, 아까랑. 일단 데이터셋을 만들어요. 이런 물질은 이런 성질이 있어. 를 데이터셋을 쭉 만든 다음에 얘를 학습을 합니다. 그럼 걔가 뭐가 되냐면 야, 내가 실험을 해야 될 게 지금 거의 무한가지잖아. 이거 다 못해. 그러니까 스크리닝을 좀 해줘. 또 네가 보기에 나는 이런 성능을 좀 내고 싶은데 이런 성능을 내기 위해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는 애들만 좀 추려줘가 됩니다. 이거 한 1, 2년 전에 네이처지에 발표된 논문이고요. 또 비슷하게 배터리 쪽에서 또 버클리였던 것 같아요. 그 CW 교수님 쪽 랩에서 발표했던 논문인데 배터리 업계, 아마 또 많은 업계에서 비슷한 고민이 뭐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실험을 해야 돼요. 이게 뭐 배터리가 될까? 이게 반도체가 될까? 이게 뭐가 될까? 했을 때 기본적으로 실험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하루에 실험을 몇 개나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저런 물질은 기본적으로 뭔가를 합성해놓고 끝이 아니고, 뭐 열 처리해야 되죠. 또 뒤에 뭐 기다려야 되죠. 또 무슨 검사해야 되죠. 이 프로세스가 굉장히 많이 돌기 때문에 한 번에 그 제조 그 값이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새로운 어떤 그 재료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아, 45분까지 끝내야 돼요. 아, 그렇군요. 아, 네네. 그래서 저 부분을 좀 자동화하자. 그래서 로봇을 써서 로봇이 일단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저기서는 이제 LLM을 쓰신 것 같아요. LLM을 써서 신물질을 추천해줘요. 그럼 이제 뭐가 도냐면 LLM이 이거 실험해봐. 로봇이 실험하고 실험 결과 나오죠. 실험 결과를 다시 LLM이 분석하고 야, 이번엔 그럼 이렇게 실험해봐. 다시 돕니다. 이게 계속 도는 거예요. 연구원들은 집에 가지만 실험은 계속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게 플레이가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제가 PPT로 하면서 플레이가 안 되는데 혹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테슬라의 옵티머스라고 하는 휴머노이드예요. 얘가 지금 공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면 뭐 하냐면은 배터리를 이렇게 로봇이 들어서 이렇게 옮겨요. 아주 핏한 칸에다가 딱딱 맞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던 프로세스에서 피자는 그럼 누가 만들지?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최대한 싸게 많이 만들면서 비슷하게 만들지를 이제 휴머노이드가 하는 세상이 이미 왔습니다. 얘를 진짜 공장에 적용하냐 마냐는 이제 기대 효과를 따지겠지만 이미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고요. 제목이 프롬프트 AD인데 AD가 어노말리 디텍션이에요. 그래서 불량 검출하는 알고리즘인데 저기서 지금 보시면 퓨샷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가 뭐냐면은 나 이제 데이터도 많이 없어도 돼. 그냥 이 모니터가 정상이야. 요거 몇 개만 알려줘. 그럼 얘랑 다른 모니터는 어느 부분이 다른지 내가 왜 불량인지 검출해 줄게.
다 됩니다. 그럼 이제 품질까지 왔죠. 자, 얘는 뭐냐면, 자, 수요 예측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수요 데이터라는 게 시계열이에요. 그죠? 왜냐면 그 시간 순에 따라서 쭉 들어오니까. 내가 다음 판매량을 예측하려면 최소한 이전 한 달 동안 판매량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퀀셜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 요즘은 그 LLM, 그러니까 초거대 언어 모델, 학습했던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서, 저기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프로즌 상태에서 사용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가져와서, 그러니까 학습된 모델을 여기에 넣고 나머지 일부 부분만 학습을 시켜서, 그러면은 그 시퀀셜한 데이터도 LLM으로 처리해보자, 이런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얘는 그 재고 관리 측면에서, 그러면은 사람이 기존에는 막 다 예측하고 재고를 막 줄였다가 늘렸다가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거 딱 보니까 강화학습이 제일 잘할 것 같은데. 왜냐면 강화학습은 어떤 스테이트에 대해서 액션을 예측하는 모델이잖아요. 너 지금 재고 상태가 이래? 그러면은 너 지금 상태에서 뭘 더 주문해야 돼, 또는 더 기다려. 그게 이 강화학습 모델의 그 옵티마이즈 펑션은 뭐냐면은, 아마도 뭐 그 재고 최소화 또는 그 판매량 최대화, 이런 걸 이제 그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주겠죠. 그러면은 강화학습이 이제 재고 관리를 하는 이런 논문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여기까지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지금 만약에 AI를 아는 석종엽이 당장 피자 가게를 창업을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굉장히 약간 픽션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될 것 같다. 네, 요즘 나오는 기술들은 실제로 있다. 근데 얘를 가지고 진짜로 적용할 거야? 적용했을 때 진짜 그 수익이 나? 이거는 따져봐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